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는 진짜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오늘은요, 이렇게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게 또 세계 최고 컨설팅 회사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랑 마주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문제들은 꼭 좀비 같아요. 없앤 것 같은데 자꾸만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던 건 아닐까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보죠. 도대체 왜 우리의 문제 해결 노력이 자꾸 실패하는지 그 임시방편의 덫이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장 바닥에 기름이 쫙 흘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일단 닦고 보겠죠. 그쵸? 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한 것 같고 뿌듯합니다. 근데 다음 날 와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이 또 흥건한 거예요. 허탈하죠. 바로 이게 우리가 정말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 기름만 치우는 건요, 문제의 증상만 다루는 거지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반창고 묻히기라고 하잖아요. 잠깐 문제는 가려주는데 상처가 저절로 낫게 하지는 못하는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의 생각을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처럼 생각하는 방식, 바로 이슈트리입니다. 이슈트리라는 게 뭐냐면요, 엄청 크고 막막해 보이는 문제를 잘게, 아주 잘게 쪼개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작은 질문들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큰 나무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쫙쫙 뻗어 나가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문제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로직 트리라는 거랑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로직 트리는 그냥 사실들을 착착 분류하고 나열하는 거라면요, 이슈 트리는 답을 찾아야만 하는 질문으로 문제를 쪼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그냥 구경꾼에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아주 능동적인 탐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슈트리의 첫 번째 유형부터 만나보시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Why-트리입니다. 이 Why-트리의 힘은요, 사실 되게 단순한 질문에서 나와요. 바로 왜? 라는 질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을 끈질기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의 껍데기를 뚫고 진짜 핵심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줬던 실제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1994년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트리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성수대교는 무너졌는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초기 가설들을 나무의 첫 번째 가지처럼 쫙 펼쳐보는 겁니다. 공사가 문제였을까? 아니면 혹시 다리가 놓인 위치 자체의 문제였나? 그것도 아니면 다리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무게가 실렸던 걸까? 이 하나하나가 다 검증이 필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제 왜를 한 번 더 던져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가지였던 부실 공사를 딱 잡고 다시 묻는 거예요. 좋아, 만약 부실 공사라면 왜 부실 공사가 됐지? 설계 도면부터 잘못됐나? 아니면 공사하는 방법이 문제였나? 그것도 아니면 관리 감독이 엉망이었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진짜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니었어요. 물론 부실한 시공이라는 직접적인 원인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 한창 개발 중이던 분당 신도시 때문에 공사 차량들이 지름길인 성수대교로 엄청나게 몰리면서 계속해서 다리에 무리를 줬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거죠. 그냥 겉만 봤다면 절대 찾아내지 못했을 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는,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보는 Why-트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How-트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How-트리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목표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점 고객 만족도 좀 높여야겠어 라는 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라는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고객 만족도 향상이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로 변신합니다. 프로세스계에서는 업무 재배분이나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쪼개지고 직원 역량 강화는 교육 실시나 인센티브 제공처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우트리의 마법입니다. 자, 이렇게 Y트리랑 하우트리를 통해서 수많은 원인과 해결책들을 쫙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전부 다 해야 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모든 문제와 해결책이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법칙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것에 똑같은 노력을 쏟아붓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20%의 원인을 찾거나 가장 효과적인 20%의 해결책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도구가 바로 이 우선순위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각각의 이슈들을 놓고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지? 얼마나 급한 일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럼 딱 보이죠. 여기 이슈 A처럼 힘은 적게 드는데 영향력도 크고 급하기까지 하다? 그럼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제의 겉만 닦아내는 대신에 그 뿌리를 파헤치는 이슈트리라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손에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골칫거리, 그 문제의 진짜 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배운 이 전략적인 사고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